지금부터는 연결 구조의 특수한 변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순환 연결 구조예요. 우리가 배열을 만들었을 때 배열에서는 순환 배열 방식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순환 배열 방식을 쓰게 되면은 구현이 번거롭지만 push front, pop front, push back, pop back을 모두 5-1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열 방식에서는 순환 배열이 특별한 의미가 있죠. 실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연결 구조에서는 이런 순환 연결 구조를 사용할 일은 없어요. 그냥 연구적인 측면에서 또 학습적인 측면에서 또 프로그래밍 구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실제 응용해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연결 구조는 아닙니다. 단위 연결 구조에서 우리는 보통 헤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테일을 유지해 가지고 푸시백, 이 팝프런트, 푸시프런트, 팝프런트는 당연히 5-1이지만 푸시백까지 5-1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헤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테일까지 유지해야 되죠. 포인터를 2개 유지해야 됩니다. 이 2개 유지하는 것이 뭔가 불편한 것은 없어요. 얘를 개선하겠다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하나만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테일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것이 꼭 뭔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 연결 구조에서는 왜 2개를 유지하냐? 하나만 유지해도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유지하기 위해서는 헤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테일을 유지해요. 근데 테일을 유지하면 헤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마지막 노드의 다음 노드는 null ptr인데 이제 순환 연결 구조에서는 마지막 노드가 첫 노드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지를 하면은 테일은 바로 얘를 이용해서 갈 수 있고 헤드는 테일의 넥스트가 헤드니까 또 헤드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개를 유지해야 헤드도 상수, 테일도 상수 시간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하나만 유지해서 테일도 상수 시간에, 헤드도 상수 시간에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터를 하나 줄이는 게 자료구조 측면에서는 대단한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순환 연결 구조를 활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구현의 재미, 즉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 삼아 내 구현 능력을 테스트해 보고자 순환 연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연결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면은 항상 우리가 유지하는 건 헤드가 아니라 테일만 유지하고 마지막 노드도 첫 노드를 가리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노드가 하나가 있을 때도 테일이 요 노드를 가리키게 되겠고 요 넥스트도 테일을 가리키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첫 노드, empty 상태인 경우에도 테일은 new 노드가 되고 테일의 넥스트도 new 노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제 이미 노드들이 있다. 그래서 푸시 프런트를 하면은 여기에 노드가 들어오고 얘가 일로 얘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new 노드의 넥스트는 테일의 넥스트가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얘의 넥스트는 요걸 가리켜야죠. 헤드를 가리켜야 되겠고 테일의 넥스트는 new 노드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고 얘가 시작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테일은
새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은 푸시 프론트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푸시백은 얘를 빼는 거죠. 얘를 빼면은 푸시백은 또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얘를 요걸 가리키게 하고 이렇게 가리키게 한 다음에 테일을 여기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새로 가리키고 끊고 테일을 옮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팝프런트, 팝백도 비슷하게 해야 되겠고, 그런데 어쨌든 순환 연결 구조로 가더라도 팝백은 O1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요 노드가 필요하죠. 테일을 여기로 옮겨줘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테일 이전 노드까지, 프리비어스 노드까지 가야 됩니다. 순환 연결 구조를 구현할 때 번거로운 또는 문제점은 더미 노드를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미 노드를 추가하려면 이 사이에 넣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번거롭죠. 그리고 그 단일 연결 구조, 그 순환 연결 구조가 아닐 때를 생각해 보면은 프리비어스가 여기서 널 PTR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순환 연결 구조에서는 되게 달라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은 헤드부터 시작해서 널 PT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테일까지 또는 이 num items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그 생각들을 단일 연결 구조를 썼을 때하고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테일이 여기 있으면은 이제 current는 tail.next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헤드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가요. 그래서 이 current가 테일이 오면 테일까지 원래 해야 되죠. 그러면 또 돌아야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면은 number of items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얘를 시작점으로 둬서 좀 다르게 뭐 do high를 쓴다든지 뭔가 색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number of items. 그리고 반복자의 구현도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복자의 경우에도 원래 이제 일반적인 거에서는 얘가 널 PTR이니까 여기서 시작해가 쭉 가서 널 PTR을 만나면 끝나면 돼요. 아까 사용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가다가 다시 일로 오니까 그 문제를 뭔가 반복자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카운트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해결을 해줘야 돼요. 되게 조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순환 연결 구조를 구태여 만들어서 응용해서 활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래밍 연습 차원에서 우리가 순환 연결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은 좋은데 실제 이런 걸 만들어서 응용해서 활용할 일은 없다. 원래 연결 구조는 이제 매번 그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노드를 생성해 가지고 그 노드를 연결함으로써 그 연결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연결 구조를 그렇게 구현하지 않고 배열을 이용해서 연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어떤 응용에서 이렇게 만들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미리 다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노드들을 추가할 때마다 new 하는 비용이 사라지고 또 딜리트하는 반납하는 비용도 사라지기 때문에 약간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데 배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제한되죠. 그래서 처음 확보된 공간만큼만 연결 구조로 쓸 수 있고 만약 부족할 때 늘리고 싶으면은 이 또한 이 배열을 이용한 연결 구조도 동적 배열 기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동적 배열 기법을 쓰지 않고 처음에 충분히 확보해서 만약 쓰겠다 그러면은 그 연결 구조의 속도를 조금은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 살펴본 순환 연결 구조와 달리 실제 실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노드는 연결 구조의 노드는 데이터와 넥스트 연결이 필요한 거죠. 포인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노드들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배열로 만드는 거예요. 배열로 만드는데 이 넥스가 원래 연결 구조에서는 포인터였는데 포인터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색인, 다음 노드가 있는 색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헤드가 0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색인인 데이비드가 들어있고 두 번이니까 여기로 오면은 그 다음은 존이에요. 4니까 여기로 가면은 멜이고 3이니까 피터가 되겠고 피터에서 6은 로봇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봤더니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반복이. 그래서 색인 정보들이 이제는 주소가 아니라 배열에 있는 색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프리한 공간이에요. 그러면 어떤 공간들이 남아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푸시 프런트를 한다든지 푸시백을 하면은 하나를 갖고 와서 빈 배열을 갖고 와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프리 색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프리 색인은 1이에요. 그리고 이 넥스트는 5예요. 즉 내부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연결 구조를 두 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들과 프리한 것들 두 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유지해 가지고 여기서 삭제를 하면 얘를 프리로 추가해주고 추가할 것이 있으면 여기서 갖고 와서 그 원래 리스트에다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이 배열들을 1, 2, 3, 4 쭉 해서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다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프리가 0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사용해서 얘를 헤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쓰여지지 않겠죠. 쓰였다가 삭제하고 추가하고 이러다 보면은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데와 그 쓰는 데가 알 수 없는 거죠. 결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연속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를 하나 더 유지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테일까지 만들고 싶으면은 테일을 만들어야 되겠고 이중 연결 구조로 만들려면은 여기에 이제 배열이 넥스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리비어스도 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좀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매번 그 추가할 때 new 하지 않고 삭제하더라도 delete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이용한 연결 구조의 장점을 살펴보면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매번 삽입할 때마다
공간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쪽 메모리 할당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환경에서는 이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데 요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동쪽 메모리 할당을 못하면은 충분히 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이런 개념보다는 얘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동쪽 배열을 안 쓰더라도 충분히 확보해 놓은 다음에 처리를 하면은 약간은 그냥 동쪽 기본적인 단위 연결 구조처럼 썼을 때보다는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다. 단점은 이제는 공간이 제약될 수 있고요. 동쪽 배열 안 쓰면 꽉 찬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더미 노드의 이용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에서 갖고 와서 더미로 쓰기에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요. 실제 프로그램 하면서 요거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클립스로 가서 이 배열을 이용한 연결 구조를 실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열을 이용한 단일 연결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버전은 기존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그냥 그래도 비슷한 거를 갖고 와서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배열 기반 연결 구조는 배열에 이 노드들을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굳이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이 노드의 배열을 만들 거예요. 아이템과 넥스트를 유지하는데 넥스트는 포인터가 아니라 색인 정보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용량이 제한되니까 10을 쓰고 맥스를 쓸 건데 그냥 맥스 이름이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end라는 파일의 그 연결 구조의 끝을 나타내는 end라는 또 식별자도 하나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드들을 저장할 배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헤드 사이즈 D 프리까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이따 테일이 필요할 때 다시 오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 동쪽으로 생성하는 것이 없으니까 빅5를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카피 리스트는 무브 리스트는 이제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get item, remove node도 나중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얘부터 만들면 unsorted array link list는 이제
이 경우에는 노드들을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두 개의 리스트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리스트와 그 빈 공간들을 연결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프리는 0으로 하고요. i는 0부터 i는 x까지 x-1까지 이런 식으로 i 플러스 1 값을 쫙 넣어줍니다. 그러면 현재 처음 이 리스트를 만들면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프리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거의 next 값은 end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그 생성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것도 좀 이따 만들고요. 얘는 이제 빅5가 필요 없으니까 디폴트로 가고, 요 빅5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empty는 number of items가 0이면 empty이고, full은 number of items가 max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full도 있고, clear를 하면 얘를 해야 되죠. 그러면 0이 되겠고, free는 free도 0, 그리고 head는 end.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그냥 중복되지만 클리어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손보고 푸시백, 팝백을 만들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푸시 앤 팝백 엑스트라까지 처리를 해보죠. 그래서 푸시백은 뒤에다가 넣는 거죠. 푸시백 말고 푸시 프론트부터 만듭시다. 푸시 프론트, 푸시백이요. 맨 앞에 넣는 게 연결 구조에서는 더 편하니까 푸시 프론트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푸시백을 만들겠습니다. 푸시 프론트는 is full이면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throw full state가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푸시 프론트는 new free에 있는 애를 하나 갖고 와서 그 헤드 앞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new node의 인덱스는 free 인덱스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node의 new node index 점 item 값을 주어진 값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free는 nodes.free.next, free에 있는 맨 앞에 건 갖고 와서 리스트에 넣어줘야 되고, free는 다음 걸 가리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head는 헤드의 next는 헤드를 가리키게 하고, 헤드는 new node index를 가리키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free에 있는 노드를 하나 갖고 와서 리스트에 넣어주는 거예요. 파워프론트는 헤드에 있는 것을 free로 옮겨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헤드에 있는 거죠. 그리고 return 아이템 값을 주면 돼요. 그리고 헤드는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옮겨야 되겠고, 원래 헤드에 있는 애는 free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ex.next는 free가 되겠고, free는 pop node 인덱스를 가리키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자, 테스트가 잘 통과하나 보겠습니다. 뭘 하나 또 잘못했네요. 프론트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푸시 프론트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헤드의 넥스트를 헤드로 옮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뉴 노드의 넥스트가 헤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새 노드의 다음이 원래 그 기존 헤드에 갖게 되겠고, 헤드는 뉴 노드 넥스트를 가지면 돼요. 이렇게 되면 잘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잘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ush front, pop front, 내부적으로는 두 개의 리스트를 유지한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와 프리들의 리스트, 그리고 이 노드들은 그때그때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다 배열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푸시백, 팝백을 하겠습니다. 푸시백도 꽉 차면 못 넣죠. 그래서 풀이면 안 되니까 풀이 아닌 경우에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else if 풀이 아니고 is empty면 만들어 놨으니까 push front item 하겠습니다. else 빈 상태가 아니면 이제 이 부분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테일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일까지 이동하는 것은 조금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get tail
테일을 찾는 그 메소드를 미리 위에 가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드는데 이제는 노드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테일의 인덱스를 얻어와야 되겠죠. 그 노드가 들어있는 인덱스를 얻어와야 돼요. 그래서 헤드가 돼야 되고 node.tail.next가 end가 아니면 더 있는 거죠. 있는 거 아니면은 테일은 노드의 테일의 넥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 테일을 반환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getTail 인덱스를 만들었으니까 푸시백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테일 인덱스를 얻어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해야 되죠.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하는 거니까 요거는 필요해요. 새 노드를 이제 프리에서 하나의 노드를 갖고 와서 거기다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노드의 테일의 넥스트는 new node 인덱스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노드니까 이 새 노드 추가된 노드의 넥스트는 end가 돼야 돼요. end가 돼야 되면 됩니다. 팝백은 그 이전 노드가 필요하니까 옛날 방식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end current는 head if 노드의 current의 next가 end가 아니면 전진해야 되겠죠. previous는 current가 되고 current는 nodes current의 next 이렇게 전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tail까지 갔으면 if previous가 end가 아니면 이전 노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nodes의 previous의 next는 끊어줘야 되겠죠. end로 끊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 처음이면 previous가 end면 그리고 current가 그 맨 마지막 노드인데 걔를 뽑아낼 거면 head는 end가 되겠죠. 노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환할 값은 current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드의 current의 아이템을 확보를 한 다음에 걔를 반환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죠. 맨 마지막 노드를 current 노드를 이제 그 마지막 테일 노드를 프리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팝백은 노드의 current의 next는 free가 되고 free는 current로 해주면 이제 free에다가 우리가 제거한 노드를 옮겨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푸시백, 팝백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개, 해보고 10개 들어가면 이제 못 들어가죠. 또 틀렸네요. 푸시 앤 팝백 테스트. 뭐가 또 잘못됐습니다. 여기를 0을 반환하고 있네. 레트를 반환해. 이걸 하나 빼먹었습니다. 잘 되겠죠? 그래도 안 되네요. 화일을 해야 되는데 if를 했습니다. 아, 이런 실수를. 그러면 예,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을 한번 차례차례 만들어 보겠습니다.